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지난주부터죠. 당분간 제가 매주 금요일 핫스팟을 맡게 됐는데, 박정호 기자는 열심히 놀고 있겠죠. 빈자리가 티나지 않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현안을 묵직하게 풀어주시는 분인데, 너무 든든합니다. 이분을 보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호 1번 김병주입니다. 기호 1번, 예, 김병주 의원과 함께 하고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이분은 꼭 따라옵니다. 평소 저를 업어 키웠다고 예, 그렇게 그렇죠.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러니까 계신 사실이니까. 예, 네. 최진봉 교수님 먼 길 예. 지하철 9호선 타고 힘들어 달려오셨습니다. 죽겠어요. 아유. 신분당선 9호선 타고 힘들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왔습니다.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힘들어요. 본인 시댁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자주 못 가는데 네. 저는 매일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을 네. 이 여의도로 힘듭니다.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하철에 사람 많던가요? 많죠. 아주 그냥 휴가를 왜 안 가신 것 같은 대부분. 그러니까 휴가철인데 휴가를 안 휴가를 안 가시고 갑니다. 지하철 9호선 빽빽한. 9호선 정말 사람이 네. 무엇은 사람이 너무 네, 많죠. 너무 그러니까요. 특히 많아요. 러시아 시간.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의원님은 휴가철은 뭐 이제 없는 거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휴가가 거죠? 전당대죠. 그렇죠. 휴가가 전당대회다. 이런 명언. 나의 휴가는 전당대회다. 그럼요. 진짜. 전당대회 갔을 때만큼 예. 힘이 날 데가 없으니까. 전당대회 딱 네. 가서 이제 네. 막 이렇게 연설하고 그러면 기분이 일단 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에너지를 네. 막 받고. 전당대회 가면은 우리 지지해 예. 주시는 분들이 막 환호해 주시고 네. 또 1번 찍었다고 막 기호 하고 1번. 예. 우리 가족 4명 다 찍었다 하면 막 기분이 좋죠. 느낌이. 그렇구나. 네. 아니 그 2위를 지금 네. 달리고 계셔가지고 현재 그렇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셨어요? 뭐 5위 안에는 들 거라고 네. 판단을 하고 출마를 했는데 예.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제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역시 우리 권리당원분들의 집단지성은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저의 그 국회 의정 활동을 보시고 정확히 평가를 해주시구나 해서 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워왔잖아요. 네. 대통령실 용산 졸속기전에서부터 해서 허니문을 날린 네. 김병주 많이 기억 속에 사라졌지만 허니문을 날려서 지지도 윤석열 정부 초반 지지도를 50%에서 제가 막아냈어요. 예. 대부분 정부는 초기 6개월 안에 좀 높게 나오잖아요. 60에서 네. 80% 정도 올라가는데 그런 공격력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보가 우리 당의 취약 요소로 인식됐는데 사실 취약하진 않는데도 프레임을 씌워져 있었는데 제가 옴으로써 와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민주당도 안보가 강점이다 이런 분위기가 돼서 예. 그런 것도 높이 평가해 줬고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을 틀면서 영상이 나와서 연설하면서 네. 그 부분에서 한미 동맹을 뭐 굳건하게 하고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왜 그때 한번 쓴소리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혹시나 그 영상에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 들어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안 나오길래 네. 이거는 다 김병주 의원님 덕분이다. 그렇죠. 정신을 네. 바로 차려서 이걸 네. 다 뺐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제 국회 들어올 때도 김병주 의원이 상임위를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하셨죠. 네, 그 상임위가 어디 국방위 쪽으로. 국방위로. 네, 네. 예.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그럼요. 특별히 이렇게 이재명 요청하신- 대표 나중에 또 예, 예. 대통령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군을 지휘하는 최상위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에 오셔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경륜을 쌓으셔야 나중에 국군 통수권자가 되시더라도 네. 아주 잘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군도 안 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부대 열중 시어도 못 하잖아. 그렇죠. 부대 열중 네. 전체 지휘하는 하는데 부대 열중 시어도 못 할 정도고 또 군을 우습게 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방부 건물 뺏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공간 간사들 뺏어서 들어가고 그 국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죠. 그래서 최지은 아나운서는 부대 열중시가 뭔지 아세요? 부대 열중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멘트는 할 수 있는데 멘트가 아니고. 네, 부대 열중 쉬어 하면 네. 쉬는 거 아닙니까?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장님이시고 저는 대위니까 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느 행사에 가면 인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께 대하여 격려하든지 받들어 총하든지 하면 충성하든지 뭐 필승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격려를 했어. 내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계속 차렷자세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듣냐고 계속. 네. 그럼 반드시 부대 열중 쉬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지휘하는 분이 뒤를 돌아서 병사들한테 부대 열중 쉬어 네. 하면 열중 쉬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듣게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계속. 계속. 이게 뭐 하는 그렇죠. 부대를 지휘하는데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제식 훈련부터예요. 차렷, 부대 열중 쉬어, 뭐 쉬어 이런 것부터 훈련을 시켜요. 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무슨 국군의 날 행사라든가 이거 할 때 기념사 하잖아요. 예. 그럼 국군 통수권자한테 전 요원이 경례를 탁 해요. 네. 그 경례하고 나면 받고 나서 부동자세로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는 그래서 부대 열중시어 하면 좀 편하거든요. 네네. 그걸 왜 얘기를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안 하는 할 줄을 그렇죠. 몰라갖고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하니까 그 밑에 있는 지휘자가 알아서 돌아서 부대 열중시어 하고 하고 다시 돌아서는 이렇게. 거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그것이 그 되게 관심사예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잘했어요. 네, 근데 다 그거 갔다 오셨고. 다 갔다 오셔갖고 네. 아주 잘했고 박근혜도 잘했어요. 네. 아버지한테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명박도 잘못했어요. 군을 안 갔다 왔거든. 그래서 네. 부대 열중 쉬어 딱 근엄하게 해야 되는데 이명박도 보면 부대 열중 쉬어 하세요. 하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부대 열중 쉬어 하세요. 그래갖고 거기 비교하는 영상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부대 아예. 열중 쉬어 하세요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지만은 네. 많은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대 전 장병들이 딱 경례하면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조건 반사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국방위에 오셔서 네.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경륜을 좀 가지고 그럼 2년 후에 이제 대선 준비하실 때 이재명 대표께서 국방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네. 저랑 호흡을 맞췄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안이 생기면 이런 국방 네. 관련 관련 현안이나 안보 관련 현안이 생기면 직접 또 조언도 하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네, 그럼요. 저는 안보 현안에 관련되거나 외교 안보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먼저 전화 드려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네. 좋겠습니다 하고 상의하고 최종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제 대변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논평 내주세요. 또 원내대표한테 해서 하고 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는 안보관이 거의 비슷해요. 2년 동안 하도 토의를 많이 해서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도 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토론회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제가 얘기하는 평소 내용과 너무 일치해서 그것도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너무 일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병주 의원은 늘 함께 가는 네, 그런 뭐라 동반자, 동역자 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MZ 세대에 네. 김병주 이제 의원님은 대장 출신이시고 그러시지만 MZ 세대와도 늘 가까이 있습니다. 아, 소통도 잘하지만 네. 구호가 있어요. 구호. 구호. 구호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구호. 어떤 MG 구호 한번 MG 해주시죠. 구호. MG를 위한 구호. 네, 예. 있습니다. 일찍 투표하삼. 일찍 투표하삼. 비웃습니까? 아니 왜죠? 제가 MG거든요. 아 MG인데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제가 귀엽죠. 그래서 주불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호가 1번이고 예. 이재명 대표님이 이번에 3번이에요. 예. 1, 3을 조언하잖아요. 그럼 일- 1번 찍고 1번 찍고 마지막에 3번 찍으라는 의미에서 일찍 투표하 3. 요새 그런 의미가
유행어예요. 유행어예요. 아, 네. MZ 세대에게 MZ 세대를 겨냥한 유행어. 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네. 20, 30대는 금방 알아들어요. 예. 근데 이제 한 50대 넘어서 이게 뭔 말이지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기호는 3번입니다. 3번이고. 저의 번호는 1번입니다. 1번 찍고 대표는 3번 찍으세요. 이걸 신조어로 하면은 일찍 투표하삼 이겁니다. 아, 그럼 현장에서 혹은 이게 돌아다니시면서 맨날 이렇게 하시면 맨날. MZ 세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겁죠. 너무 이제는 유행해서 네. 20, 30대 우리 지지자분들이 알아서 아. 일찍 투표하삼 이거 해주고 계세요. 아, 이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중독성이 있네. 중독성이. 네, 그렇죠. 되게 잘 만드셨다. 소통의 달인이야. 그러니까 진짜 김병주 의원은 소통의 달인. 포인트를 딱딱 잘 그렇죠. 잡으시는 것 같아요. 딱 잡아내죠. 안보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이 소통 방식에서도 네. 포인트를 쫙쫙 잘 잡으신다. 그러니까. 역시 예. 최 장군님 이해가 바빠. 아, 그러니까 제가 또 MZ 잘하시네. 왕년에 최 장군으로 활동했던 아니, 저로서는 그러니까요. 예, 최 장군과 시청자분들은 김장군. 네. 우리 최지은 아나운서 얼굴만 보면 MZ일까 아닐까 고민이 많을 텐데 제 MZ입니다. MZ입니다. 일찍 투표하삼. 예, 일찍 투표하삼. 아,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부산, 경남, 내일 충청도 이제 경선이 있잖아요. 네, 내일이 이제 부산, 그렇죠. 내일. 우울정.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을 거기에서는 딱 이제 포인트를 잡고 가실 네, 생각입니까? 각 도시마다 저는 예. 맞춤형으로 해요. 네. 울산은 우리 과거 현재의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있어요. 그 경제 발전의 역사 그리고 미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울산도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시였는데 우리가 가난할 때 거기에서 중화학 공업을 일으켜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또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전환이 좀 덜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위기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 국가의 그런 것들을 이제 위기상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윤석열 예. 정부.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그 해답은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의 메시지가 울산이고 부산은 또 어떤 네. 도시입니까? 우리 민주정부가 3번 있었잖아요. 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2기, 3기 민주화 정부를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됐던 도시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문재인 대통령을 네네. 만들어낸 도시. 이제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은 부산에서 출발하자. 그런 메시지 맞춤형. 그다음에 예. 그 일요일 날은 충청남도 네네네네. 충청북도잖아요. 그 제가 미사일 사령관을 충청북도 음성에서 했었고요. 충청남도에는 계룡대가 있고 계룡대. 대전 또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선 안보 메시지면서 특히 미사일은 우주 발사체랑 같아요. 미사일은 미래 우주 시대를 여는 시대거든요. 그런 미사일 체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 만들어서 우주 시대를 만들가. 500년 전에는 해양을 제패하던 나라가 네네. 강대국이었는데 이제는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 예. 그것을 충청도에서 메시지를 내리라 그러고요. 저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거기에 맞는 메시지 그리고 무대본으로 진짜 대본 없이 대본 없이 맞아. 정말. 대본 없이.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다 준비했습니다. 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실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오물풍선이 떨어졌어요. 네. 대통령실 근처 용산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안보를 중요시한다고 경호를 중요시한다는 이 윤석열 정부 이게 안전한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대통령실 경내에 오물풍선에 그런 오물들 전단이 떨어진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죠. 만약 그것이 생화학 무기라든가 폭발물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이것은 네. 경호 실패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을 저기 용산으로 이전할 때부터 예고를 했어요. 거기는 하늘이 취약하다. 하늘이 뚫힐 것이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1년 반 전에 무인기가 침투돼서 북한에서 왔을 때 그 대통령실이 뚫렸었고요. 지난번에도 그 오물풍선이 그 앞에 국립박물관 앞에 하고 이태원 거긴 다 비행금지 구역 하늘의 울타리 아니고 이번 경내까지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뚫렸는데 아주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경호 작전의 실패다라고 보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기껏 답변이 쭉 추적하다가 내려온 거 보고 해수했다.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도 해. 네. 관찰을 하다가 내려온 거 보고 네. 가서 줍는 주- 거. 네.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고 아주 위기 사항이죠. 그런데도 그날 그 대통령실 뚫혔잖아요. 예. 뚫렸고 그 오물 전단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날 뭐 했느냐 대통령은 여당 그 수뇌부들하고 식사, 만찬을 만찬. 즐기고 삼겹, 네. 있었죠. 그러니까 참 그런 안보 무감증 이런 것들이 도를 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안보 참사, 외교 참사를 이어가고 있고 보수의 역설이에요. 보수가 안보를 잘할 것 같지만 말로만 안보를 하고 실질적인 안보는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네. 그런 상당히 중요한 안보는 어떻게 보면 공기와도 같아서 네. 일반인들은 사실 그냥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없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안보는 역시 저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최 장군님 다르시네요.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안보는 그렇죠. 공기다. 네, 그렇죠. 그만큼 네.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네. 의식하지 않으면 이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수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로만 하고 행위로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국민의 한 그렇죠. 사람으로서 계속 이제 문자는 우리가 봤잖아요. 북한에서 오물풍선 투척 뭐 보이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를 왜 국민이 이거를 그렇죠. 걱정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경호를 똑바로 못하고 보안도 제대로 못하고 원래는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비행 물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용산에. 그럼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또 그 비행 그 무인기인가요? 무인기가 네, 한번 또 무인기. 뚫린 적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현재 용산 그 대통령실 근방의 경호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지금 무력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대공 시스템은 예, 예. 거의 작동이 하지 않는다. 또 거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것이. 그 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예, 대통령 청와대에 있던 지역은 그런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인왕산, 북악산이 있어서 올 때 요격이 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주변은 뻥 뚫려 있으니까. 완전히 건물들이 그 건물 너무 고층 민간인데. 빌딩에다가 그런데 거기서 할 그건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고층 빌딩에 사실은 대공진지라고 해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 어려워요. 왜 어느 아파트 위에 네. 올리길 원할 거고 아무도 또는 원하지 않죠. 원하는 주민이 어디 있으며 또 회사 빌딩 위에 올리기를 원하는 데가 어디 있으면 그것도 대공하기들은 무게가 엄청나서 이 하중을 견디는 빌딩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산 하늘일에 보면 한두 군데만 올린 것 같더라고. 쭉 보면은 보여요. 어디 저기 보이는 저기 올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취약한 거죠. 저가 눈으로도 식별이 되는데 대공진지가 어디 있는 거지. 북한은 더 잘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용산으로 졸속으로 대통령실 이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경호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경호는 네. 안 하고 네. 김건희 여사 불러서 경호처에서 조사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에 앉아 있고 그리고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신분증 내라 그러고 휴대전화 제출하라고 거기 그러고 내면서도 테러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들 휴대전화 내면서 이 휴대전화에 뭐 테러 위협이 있을 수- 원격으로 뭐 네. 폭발할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제가 대통령 행사도 자주 가요. 네. 뭐 국군의 날 행사라든가 가면 바로 대통령 바로 이 삼보 뒤에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럼 다 핸드폰 해소해야 되잖아. 네. 원격으로 네, 폭발하면은 대통령을 네. 피해가 갈 수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별명이라고 참.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들 그 검찰에 가서 수사 받을 그러니까요. 때 핸드폰 다- 이거 폭발하면 나 위험하니까 다 해소해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도 방어권을 내세우게 해달라. 나도 이거 혹시나 나도 최진봉 교수님도 혹시 가면 나 유명인인데 나 누가 테러면 어떡하냐. 그렇지. 검사들 저 핸드폰 내놔라. 폭발하면 우리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치워요. 할 수 나, 있잖아. 나 유명인이니까 나 몸이 상하면 안 된다. 검사들 다 휴대폰 내놓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나의 방어권을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똑같은 논리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말도 안 이분이 되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아, 그러니까 검찰의 굴욕이다. 네. 아니면 진짜 이창수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도 그러니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대통령실과 뭐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오더를 받고 한 게 아닌 이런 의혹이 강하게 들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50년 전으로 회귀했다. 옛날에 그 경호실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랬었죠. 유지했어요. 뭐 불려서 구타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많죠. 옛날 박통 시절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위압감으로 이번에 수사를 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핸드폰 내놓으라니까 다 뺏기고 신분증 내놓으라 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또 경호원들 까만 옷 입고 서 권총 있을 거 차고 아니에요, 거기. 쫙 서 있으니까 검사들이 쫄죠.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여선 어떻게 조사했겠어요? 그 분명히 서면으로 작성한 거 주고 그렇겠죠. 읽어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알겠습니다. 여사님 이렇게 해줘 고맙습니다. 이 각각 의리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상상하면은 깜장하고 있고 위화감 느끼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금 참. 댓글로 세롬님께서 이재명 의원도 판사 검사 휴대폰 다 반납하라고 네. 하라고 네. 그런 댓글을 또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는 검찰에 갈 필요가 없죠. 사무실로 오래 해서 네. 저 같은 사람이 앞에 서서 네. 다 출장. 해소하고 그러니까. 출장 그다음에 수사. 그러니까 아니, 또 수사하면서 혹시 또 뭐 위해할 수 있으니까 네. 서 있고 네, 찍히고. 맞아요.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피습의 그것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다 그렇게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네.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진짜. 되는 말이라고 하는 아이고. 어제 그리고 이제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 네. 재의결했는데 부결이 됐죠. 네, 부결됐죠. 네. 그래서 현장에 계셨을 거고 의원님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야, 진짜. 두 번째 부결인데. 진짜 그 해도 너무한다.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2차 지금 두 번째 부결된 거지 네네. 않습니까? 사실은 1차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총선에서 참패였잖아요. 그렇죠. 심판에서 야당에 압승을 주고 그 의미는 국정기조를 바꾸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인데도 그걸 듣지 않고 하니까 2차전은 심판이 140만 탄핵 청원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아직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렸다. 대통령도 못 차리고 못 차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찬성을 안 하고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 중에 조금 희망이 몇 표, 보이는 예. 거는 몇 표. 세 명이 예. 양심적인 네. 세 명이 나왔다는 것이 예. 조금 희망인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8명으로 늘어나고 20명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되고 첫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부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뭐 이상한 봐요. 자기는 논리를, 뭐저 예. 삼자 뭐 이런 안으로 해서 그렇죠. 해야 네. 된다. 뭐 이런 안을 냈는데 지금 그걸 관철을 못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결되니까 그럼 빨리 삼자 그 검사 그 안으로 다시 자기들이 발의해야 되는데 야 당 대표는 그 소관 아니야 원내에서 해야 돼 맞아요. 이렇게 지금 또 발뺌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 완전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은 할 때까지 간다. 어. 인디언 기후제 알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는 꼭 맞다는 거예요. 네.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듯이 네, 이거 최상병 억울한 죽음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고 네. 또 여기에 수사외압 또는 직권남용 또는 국정농단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예. 최혜병 특검법에서 지금 윤 대통령 특검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더 여기에 센 거를, 간여 네. 아니 윤 대통령 처음에는 최혜병 특검법으로 이거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수사외압 또는 직권남용 이런 정황의 통화가 막 나오잖아요.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이건 명칭을 대통령 특검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들 하잖아요. 최근에는 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가고 있어요.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 살리는데 김건희가 관여한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종호 씨가 해서 뭐 구명운동을 하고 이런 그래서 이거는 국정농단 특검법 또는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실은 특검 수사를 해야 밝혀지기 때문에 네. 더욱 더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걸 방증하는 거고 다시 시작을 해야죠. 네, 예. 그 관철될 민주당은 때까지. 결국은 더 강한,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더 세진 네. 특검법을 발의를 할 거다. 그렇죠. 그런 항목들이 추가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동안은 대통령실의 직권남용, 수사 외압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꼭 관철을 해야 되는데 예.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그 뭐 박주민 의원 중심으로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약간 줄어든 느낌이긴 하지만 상설특검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도 의견을 한 갖고 방안이긴 한데 네. 그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성을 하고 하는데도 걸리고 거기에 또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또 추천하는 요원이 들어와야 되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좀 하나의 옵션이긴 한데 쉬운 방안은 아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을 발의하고 네. 지금 조국 그 혁신당에서도 지금 발의를 했고 우리도 지금 그런 준비를 예.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새로운 내라. 방안의 특검법을 네. 지금 내라고 예, 압박을 해야죠.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이런 여러 개의 특검안이 가면은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뭐 그런 안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네. 지내듯이 네, 예. 이것은 끝을 봐야 된다. 통과될 때까지. 네, 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인 되시는 김혜경 여사 네. 재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10만 몇천 원이요. 거의 뭐 10만 몇천 원. 그 중에 본인 것도 본인이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7만 얼마거든요. 그걸 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했는데 그러면 비교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체 그렇게 뭐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도 받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이걸 그냥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주가 조작 문제는 전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뭐 그때 한번 지금 얘기 나눈 네, 것처럼 그렇죠. 경호처에 불러가 조사하고 지금 마무리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균형도 맞지 않고 형평도 맞지 않는 이 검찰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완전히 저 정치 검찰로 변화됐고 대통령실 김건희 방탄하는 검찰로 됐다. 저는 검사들의 치욕이라고 봐요. 아마 두고두고 검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되는 것인데 평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 식사하고 본인 거 내고 나머지 분은 뭐 한 7, 8만 원 될 거예요. 네, 그 그렇죠. 정도. 7만 얼마 정도 그것도 돼요. 본인은 모르고 네. 거기 있는 비서가 지불한 거죠. 지불한 건데 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다 구형을 했죠. 검찰이 네. 이제 300만 원 구형. 그렇죠. 물론 결과는 아직 안 네, 나왔지만. 네. 300만 원 구형할 정도로 가혹하고 또 그러니까요. 내용 자체가 이것은 뭐 해유해서 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아주 내용도 아주 좀 악의적으로. 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남긴 금액이 뭐 몇십억이라는 의혹들도 있고 또 명품백 받았죠. 또 뭐 양주 받은 거는 뭐 위에라서 폐기했대요. 뭐 폐기했다고. 화장품은 한번 뜯었다가 그냥 말았다.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 양주를 폐기했다는 거는 먹어서 여기서 소화해서 폐기가 되는 것인지 참 우리 보통 국민들이 이해 가지 않는 네. 이런 것들을 해서 검찰조차도 지금 김건희 여사 방탄 검찰이 됐다. 참 서글픈 일이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법치 국가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탄핵 그 직접적으로 관련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증인들이
제대로 와야 될 와야죠. 텐데 네.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불출석 사유를 네, 냈죠. 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오니까 오늘 아주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거기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또 거기 법사위에 계시는 분들이 네네. 활약이 세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고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핵심 증인들이 네. 출석을 안 거부했기 했어서. 때문에 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청원에 대한 이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아주 잘 된 것이다. 예. 이것이 탄핵에 대한 저는 신호탄이라고 봐요. 기차가 가기 전에 경적을 울리잖아요. 이 경적의 역할이 될 것이다. 탄핵의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경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화면에도 지금 의원님 이제- 밑에 화면 네. 10시에 법제사위원회 열린다고 지금 예고가 나가고 맞습니다. 있는 저희 오마이 TV에서도 계속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핵심 증인들이 이제 대거 나오지 않을 예정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 뭐 대통령실 내 디올백 수수 관련 관계자들이 모두 내세우는 그 주장이 위법적인 청문회여서 불출석하겠다 이제 이런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채택한 핵심 증인들도 역시 대부분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라서 지금 최재형 목사가 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네. 최재형 목사는 아시잖아요, 의원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관 그다음에 그 옆에는 김디모데 목사라고 네. 네.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김용민 목사 아시죠? 김용민 목사하고 같이 활동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예. 그다음에 양주 문제, 관계 문제, 또 들었던 얘기도 폭로한 게 몇 가지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중요할 사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한쪽의 얘기더라도 예. 이번에 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 같은 이거 분은 네. 언론에서만 주로 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최재형 목사가 아, 증인으로 그 얘기를 하네요. 지금 가기 전에 한번 얘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해드리고자 증인 출석 요청에 제가 응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고 방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이 명품백 수수 사건이 단순하게 뭐 샤넬 화장품, 명품백, 디올백을 받았다 혹은 이것이 받았으니까 뭐 김영란법 위반이고 뇌물이다 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에 결코 반대입니다. 그런 걸로 이 사건이 종결되거나 이렇게 물타기 되면 안 되고 그 명품백 사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조명하고 싶어요. 이권 개입, 인사청탁,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력을 대통령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사유화하고 집중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국정 운영에 개입이 됐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소상히 인지하고 알고 있는 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네. 네, 그 최재형 목사의 발언을 잠시 들으셨는데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이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 10시에 법사위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다른 채널로도 계속 중계가 될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제 김명재 의원님은 이제 네.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국회로 가서 예. 또 여러 개 방송도 있고 네. 또 오늘 저녁에 예. 울산으로 내려가죠.
그렇군요. 가야 됩니다. 예. 네네. 아니 어제 토론회에서 오마이 TV 네, 언급해 맞아요. 주셔가지고 네. 우리 네. 동료분들이 어찌나 감격을 받았든지요. 그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아니요 어제 저는 오마이 TV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제 8명의 최고위원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오마이 TV가 주로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왜냐하면 국민들 눈높이가 맨날 MBC, KBS, SBS 이런 데서 하는 것만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수준에 맞게 할 것인가 하니까 저는 또 오마이 식구니까 네. 불안한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 예. 매진 말씀 1분 30초 주는데 네. 그럼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너무 고마워서 네. 오마이 TV 잘했다 너무 그리고 박정옥 기자님이 또 사회를 잘 보시더라고요. 말끔하게. 네.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다 쳐주자 하고 1분 역시. 30초 중에 네. 30초를 허비하고 1분 동안 허비하신 겁니까? 아니, 허비하신 거예요? 허비가 아니라 네. 그 할애를 했다. 할애를. 할애를. 예, 예. 그 중요한 1분 그렇죠. 30초 중에 예. 30초를 할애하고 네. 그러니까 1분 동안 할 얘기가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지만은 예. 오마이 TV 너무 어저께 자랑스러웠고 예. 이런 대형 토론회를 오마이 TV가 할 수 있구나. 네. 제가 처음에 오마이 TV 처음 출연했을 때 하셨을 2년 전만 해도 한 4명이서 했거든요. 예. 지금보다 이렇게 성장을 적은 해서 곳이었어요. 또 구독자도 200만 100만이었을 시절에 예, 그때. 100만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0만을 네.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자부심을 느꼈고 네.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뭐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지금 오마이 TV. 198만 5,366분이 아, 그렇구나. 빨리 이번 200만. 전당대회 끝날 때 200만 200만. 넘었으면 좋겠네요. 그때 이제 수석 최고위원 딱 그렇죠. 되시고 수석 최고위원이 되셔야 저희는 돼요. 200만 딱 찍고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예. 예. 오마이 TV가 이 구독자 수가 훨씬 빨리 증가할 거예요. 진짜, 왜냐 예. 고급 정보를 여기 와서 그대로 브리핑한다. 여기에 와서 푸시는 걸로 여기 예. 와서 예. 브리핑을 한다. 아, 그래서 너무 좋네요. 그 민주당 돌아가는 걸 알고 네. 싶으면 오마이 TV 봐라. 예. 맞아요. 일찍 투표하사. 예. 일찍 투표하자. 그리고 후원 계좌는 없어요 지금? 예, 구독 좋아요.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밑에 저희 소중한 후원으로 여러분의 네, 하고 후원으로 있고. 오마이 TV는 맞아요. 이제 제작이 그럼. 되니까 자발적 시청료 내기. 예. 그것도 그렇고 김병주 의원 후원 계좌 좀 띄워줘야 되는데 예. 김병주 의원 이제 맞아요. 네. 선거하시고 네. 정치하셔야 되니까 예, 후원도 그렇죠. 많이 해주시고 김병주 의원님도 네, 예, TV도 후원 김병주 계좌. TV도 그렇죠. 구독자가 또 제일 많으세요. 네. 의원들 중에 분이시니까. 네. 과학적으로 늘 분석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구글 데이터와 검색량, 네이버 검색량과 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세 명이 케미를 맞추니까 너무 편안하시죠? 딱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거움과 예. 내용이 있는 아, 그래요. 아무튼 응원 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